재건축과 리모델링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산이 결국엔 얼마가 됐습니까? 114억이 됐다고. 반드시 사업 속도가 빠른 정비사업을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41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수지구청 앞 현대아파트 30평과 정자역 인근 정든마을 5차 20평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추진 중이고 정든마을은 재건축 생각하고 보는데 둘 다 금액이 10억 정도로 비슷해서 고민이 깊습니다. 목적은 옮겨 타는 건데 자산을 늘리고 싶어요. 대표님 투자 영상 다 봤습니다. 정말 매번 감탄했고 충격이었습니다. 또 한번 충격을 선사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이 가능한 정자역 인근에 있는 정든마을 5단지 아파트와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수지구청역 바로 앞에 있는 현대아파트, 이 두 아파트를 좀 비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정비사업의 성질이 조금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저의 답변은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현대아파트 쪽으로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비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입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입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비사업은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이 속도에 따라서 자산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의 격차를 크게 벌리고 싶거나 자산의 총량을 크게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 속도가 빠른 정비사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크기 100억을 만드십시오. 자,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자역 인근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정든마을 아파트입니다. 이 주변 아파트 전부 다 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인데 다만 지금 연식이 2005년식이기 때문에 약 3년이 지나가야지만 재건축 연한이 도래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고 계신 아파트가 수지구청역 인근에 있는 현대아파트죠. 이 주변 일대 리모델링 추진하고자 하는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조합 설립이 다 나져 있는 상황이고 안전진단 1차가 다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우건설이 지금 시공사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업 시행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죠. 따라서 저는 속도가 좀 더 빠른 현대아파트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를 판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비사업 중에 재건축과 뭐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재건축 사업이 훨씬 더 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수지구청 쪽보다는 당연히 정자역이 훨씬 더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면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근데 다만 제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정비사업은 입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입지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속도입니다.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산 총량을 늘리고 싶다면 반드시 속도가 빠른 정비사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예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 지역 일대에 청담동에 청담 3익이라는 아파트가 있죠. 이 아파트 지금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착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35평을 취득했던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그 당시에 35평 청담 3익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냐면 10억이었어요. 이미 조합 설립은 나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14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 집값이 하락했다가 또 다시 반등을 해서 한 1억 정도가 올라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2014년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건축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 2016년도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11억짜리 아파트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14년에서 16년도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16년도에서 시간이 지나 2022년 지금 현재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31억까지 가격이 찍혔습니다. 지금은 현재 착공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아파트에 지금 현재 35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권리가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약 14억 언저리 금액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거의 감정가가 한 13억 한 중반 정도 나왔고 권리가액이 한 1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 나왔냐면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추분이 얼마가 나올까요? 추가 분담금 약 1억 정도가 더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35평을 우리가 다시 분양 신청을 해서 만약에 받는다라고 한다면 추가 분담금 1억 정도가 더 있어야지만 35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자, 이에 반해 리모델링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청담 삼익 아파트 바로 옆에 어떤 아파트가 있냐면 청담 로이뷰라는 레미안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기존에 원래 청담 두산 아파트였는데 기존에 31평이었다가 이렇게 리모델링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31평이 전용 면적 30% 정도가 확장이 돼서 41평으로 늘어났습니다. 41평. 자, 이 아파트 마찬가지 2010년도에 취득하신 분이 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금액이 얼마였냐면 9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나 2012년, 2014년 이 당시 금액이 얼마 됐냐면 거의 14억이 됐어요. 자, 무슨 일이 발생됐냐? 2010년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가 착공이 들어가서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요? 신축 아파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공을 다시 받은 거죠. 그러면 새로운 아파트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가 돼서 금액이 얼마 정도 올라갔냐면 약 15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11억 정도로 전세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 매매 금액이 얼마 되냐면 38억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22억으로 전세의 최고가 금액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입주를 하다가 2016년이 돼서 본격적으로 투자에 임하셨다면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생각한 것처럼 자산 격차를 크게 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주가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을 하셨겠죠. 만약에 청담 로이비 아파트를 취득하신 분도 마찬가지 2016년도 집값이 상승하던 시절에 투자에 임하셨다면 이 아파트에 살다가 우리는 전세를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전세 얼마나 줄까요? 11억에 줍니다. 전세 11억에 주는데 15억의 매매 금액이 형성되니까 투자 금액이 얼마 발생되는 겁니까? 투자 금액이 4억 정도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11억에 투자 금액 4억이면 이거 몇 채 살 수 있죠? 우리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 두 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채. 그러면 우리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채를 또 산 거죠. 그럼 총 얼마가 생기는 거죠? 총 3채가 있습니다. 총 3채. 그러면 38억에 총 3채면 자산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산. 약 114억 정도가 자산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114억. 이에 반해 지금 청담 삼익 아파트 자산이 지금 얼마 되는 겁니까? 31억밖에 안 돼요, 지금. 이분의 지금 자산이 31억밖에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3년 뒤에 입주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만약에 뭐 한 35억에서 똑같이 38억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자산의 격차가 워낙 A와 B,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완전히. 그런데 이 자산의 격차만 달라진 게 아니죠. 이 자산 안에 또 뭘 활용할 수 있죠? 전세를 활용할 수 있다. 전세.
이분 전세 지금 전세 보증금 증액이 얼마가 되어 있는 겁니까? 11억에서 지금 현재 22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약 11억 정도가 발생되죠. 11억에 세 채가 있어요. 세 채에 약 33억의 전세 보증금 증액이 생긴 거네요. 이걸로 뭐 내죠? 세금도 내고 또 다른 투자 방향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선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정비 사업의 이런 방향성이 좋은 게 아니고 결국 속도가 빠른 정비 사업을 선택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지가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좀 더 빠른 리모델링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자산 크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다. 자산 100억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100억. 2010년에 취득하셨던 분 9억에 사셨어요. 9억. 그런데 자산이 결국엔 얼마가 됐습니까? 114억이 됐다고. 그래, 우리 구독자님도 마찬가지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 정든마을이나 현대아파트 전부 다 10억입니다. 그 10억짜리 아파트 사면 우리 아파트 똑같이 30평대에서 40평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분담금 조금 낼 수 있어요. 분담금 조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분담금 나오잖아요. 똑같다. 똑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 아파트 나중에 평형대도 커질 수 있고요. 또 신축으로 변화되는 아파트로 또 변모해지는 상황이고 자산의 격차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지금 10억 현대아파트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아파트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반드시 사업 속도가 빠른 정비 사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